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한 30대의 여자입니다. 결혼했다 이혼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질질 끌지 않고 이혼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모 기업의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가 남사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일에 대한 욕심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귀찮다거나 까다로워서 피하는 일들도 자처해서 도맡아 하곤 했네요. 그래서인지 금방 업무 능력과 책임감을 인정받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빨리 승진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선임연구원이 되었을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회사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신입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남편과 제가 같이 일할 만한 기회가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추진하던 프로젝트에 팀원이 한 명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동료의 추천으로 남편이 저희 팀에서 합류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남편이 일하는 자세라든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람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제가 퇴짜 넣을 그게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가르치면서 함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누구한테 의지를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제 힘으로 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이 별다른 노력 없이 저한테 의지를 하는 것도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일해보니 단지 남에게 기대서 대충 넘어가려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이 기특하고 장해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제 그런 마음을 읽었는지 열심히 배우고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이런 남편에게서 이성으로서 남자로서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아끼는 남동생을 챙겨주는 누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도 끝나고 약간의 휴식기가 주어졌던 시기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선자리를 만들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고 그저 제가 하루빨리 좋은 짝을 만나서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젠가부터 주말만 되면 선자리를 잡아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3명을 만났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회사 휴게실에서 남편을 우연히 마주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요새 날씨도 좋은데 이번 주말에 뭐 하냐고 묻길래 선 보러 간다고 선 보는 것도 너무 지겹다고 지나가는 말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선을 보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 그러면 혹시 지금 잘 돼가는 사람도 있냐고 묻기에 그런 걸 왜 묻냐고 없다고 대꾸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갑자기 전에 없던 눈빛으로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그럼 저랑 만나요 이러더군요. 그래서 주말에 만나자고 이렇게 물으니 아뇨. 우리 사귀자고요. 이러더군요.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기에 일터에서 누구 안 사귄다고 일에 지장 줄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생각해보고 대답해달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남편에게 어느 정도 호감은 있었기 때문에 번번이 모르는 남자들 앞에서 자기소개하듯 나갈 바엔 남편과 한번 만나볼까 싶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고백을 받은 지 3일 후에 제가 사귀어보자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결국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이로는 동갑이었지만 회사에서는 제가 엄연히 더 높은 직급이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모모시라고 불렀고 남편은 저를 직함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남편은 저와는 달리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견된 건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예요. 반년 정도 만났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결혼 생각도 없었는데 얼떨결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남편에게 청혼까지 받으니 얼떨떨했지만 당시 남편에 대한 제 사랑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진실했기에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청혼에 좋다고 승낙을 했고 그때부터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처음 간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중학교 시절 부모님 2분을 다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남편보다 7살 많은 누나가 많이 보살펴 주었다고 했고요.
그러니 저에게 누나와 잘 지내면 좋겠다고 했고 제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기대와 다짐은 첫 만남부터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당시 남편은 누나와 둘이 살고 있었기에 집으로 가는 것보단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는 편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명한 퓨전 한정식 집으로 약속 장소를 잡았습니다. 신우는 식당이 마음에 들었는지 역시 내 남동생은 센스도 좋다면서 몇 번이고 감탄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고른 곳이었지만 남편도 굳이 정정하려 들지 않길래 누나 앞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신우와 이야기를 할수록 뭔가 신우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 말에 의하면 제가 대학교 졸업 후 작은 회사들을 전전하다가 힘들게 연구소에 입사했는데 일을 너무 못했대요. 그런 저의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준 게 남편이었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냥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머릿속에서 상황을 정리해보니 남편이 연구소 내 저와의 관계를 완전히 꾸며냈더군요. 저를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여직원으로 묘사를 해놓고요. 일단은 적당히 신우의 말에 호응을 해주다 신우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완전히 자기랑 내 상황을 반대로 꾸며놓은 거냐고 묻자 남편은 누나가 자기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도 하고 누나 앞에서 어깨에 힘 좀 주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며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냐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는 없었지만 그때만 해도 저도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 누나 앞에서 폼재고 싶은 동생의 마음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해서 딱 한 번만 눈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결혼하고 한 가족이 되면 그때 바로 잡아도 늦지 않을 거라고 이런 게 큰 허물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우와의 만남 이후로 저희 부모님과 남편이 만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이미 남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별다른 대화가 많이 오가진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신신당부하셨던 건 저를 속이지 말고 항상 믿음을 주라는 거였어요. 믿음 없이는 결혼 생활이 절대 유지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큰 문제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행복한 날들만 있을 줄 알았지요. 하지만 결혼식 직후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집이 있었습니다.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재정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생각보다도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남편보다 직장 생활도 길었고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도 충분히 받고 있었고요. 친정 부모님은 굳이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없다 하시며 저희를 위해 작은 빌라를 하나 얻어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남편이 넌지시 이거 공동명의로 해주면 안 되냐고 물어서 좀 어이없긴 했어요. 진작에 친정 부모님이 제 명의로 해주겠다 하셨을 때 제가 아니라고 저나 남편이나 하나 보탠 것도 없는데 괜찮다고 이미 거절한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니 굉장히 실망한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그런 문제는 남편이랑 먼저 상의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더군요. 그때 좀 남편의 다른 면을 봤지만 그런 이유로 이혼까지 하게 된 건 아닙니다.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부터 남편을 보면서 느낀 건 도대체 돈을 벌어서 다 어디다 쓰나였어요. 비싼 옷을 사 입는 것도 아니고 술, 담배를 즐기는 사람도 아닌데 모아둔 돈이 없다는 점에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어 달 전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100만 원 정도 쓰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딱 잘라 자기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며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없다대 어쩌겠어요. 그냥 알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남편만 출근을 한 날이었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두고 출근했더라고요.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는 가져다 줘야 한다는 생각에 좀 귀찮았어요. 그러다 문득 핸드폰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게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문득 남편이 도대체 돈이 얼마나 없으면 저러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의 핸드폰으로 남편 계좌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에게는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돈이 있었어요. 장인어른께 돈 쓰는 게 아까워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내역을 보는 순간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결혼한 이후로 계속 신우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다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신우가 자기를 이렇게 키워줬는데 돈 좀 보낸 게 뭐 그리 대수냐며 저에게 오히려 자기 핸드폰을 왜 뒤졌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제가 서운했던 이유를 설명했지만 남편은 들으려는 시도조차 않더니 급기야 신우를 집에 불러들였습니다. 신우는 저를 보자마자 내 동생이 돈 벌어서 나 주는데 네가 뭘 그렇게 보태줬냐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신우랑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따지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단지 왜 남편이 저와는 상의를 하지 않았는지 그게 서운했을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신우는 저에게 멍청하고 잘난 것도 없는 게 친정에서 이 코딱지만한 빌라 하나 해줬다고 지금 유세냐고 그러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나서서 신우에게 지금 우리 아내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내가 이러라고 누나 부른 줄 아냐고 당장 나가라며 신우를 내쫓아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신우가 틀어지는 걸 바란 게 아니었기에 얼른 뒤쫓아가라고 했지만 남편은 자긴 이제 신우 안 보고 살 거라며 저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괜히 이 모든 상황이 저 때문에 벌어진 일 같아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남편이 저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니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과 신우 사이가 틀어지면서 남편이 저에게 숨긴 돈에 대한 이야기는 흐지부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들추기도 뭐해서 그냥 더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주 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두통이 너무 심해서 두통약을 먹고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약을 잘못 삼켰는지 어디 걸린 것처럼 갑갑해서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나면서 손을 쓱 뻗어 제 코끝에 가져다 대는 거예요. 마치 제가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하는 듯이요. 저도 모르게 눈을 꼭 감고 자는 척을 했고 남편은 조심스레 핸드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남편이 누구랑 통화하는지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니 상대가 신우였어요. 신우는 남편에게 저에 대해서 묻는 것 같았고 남편은 그런 신우에게 완전 바보야 아무것도 몰라 내가 누나랑 연 끊었다고 믿는다니까 라며 낄낄 웃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남편은 뻔히 알면서도 누나랑 다시 잘 지낸다는 말을 안 해줬던 거예요. 전 당장이라도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다져붙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방이라도 뒤져봐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출근을 했고 저는 고민 끝에 신우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우에게 만나자고 하니 쉽게 그러자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내에 있는 카페에서 신우를 만났습니다. 신우는 왜 잘못했다고 빌기라도 하려고 그러냐면서 절 비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 저희 남편하고 연락하시냐 하니까 너 때문에 못하는 알면서 누구 염장 지르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어제 둘이서 통화하는 거 다 들었다고 하니까 어이없다는 듯이 그럼 지금 뭐 확인이라도 하려고 나를 부른 거냐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넌 나한테 상대가 안 된다면서 네가 아무리 내 동생이랑 결혼했어도 걔한텐 내가 1등이야 라면서 제 앞에서 보란 듯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신우는 남편에게 아무래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네 아내한테 공동명의 안 해줄 거면 이혼한다고 세게 나가보라고 하니까 남편은 주저하는 기색도 없이 알겠어 한번 해볼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저한테 다시 전화가 걸려오더니 저한테 신우가 시킨 대로 다짜고짜 공동명의를 하던지 아니면 신우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숙이고 들어가던지 선택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모든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과 신우가 작당모의를 하고 저를 속이려고 했다는 사실을요. 남편이 도대체 정확히 왜 그런 건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저를 속였다는 건 확실했고 그런 남편에게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이혼하기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남매끼리 좀 친한 걸 가지고 유난이라면서도 제가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고. 자기는 단지 누나에게 자랑스러운 남동생이고 싶어서 그런 것뿐이라며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오히려 그렇게 어물쩍 상황을 넘기려고 할수록 저는 더 화가 났고 남편에게 한 번만 더 귀찮게 하면 인생 끝장날 줄 알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나서서 신우가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이자 직장 선배한테 개기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저는 결국 연구소에다 남편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제가 이직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이쪽 분야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오라는 회사들이 몇 곳 있었거든요. 연구소 입장에서는 남편 때문에 저를 놓치는 건 엄청난 손해였기에 결국 남편은 유배나 다름없는 오주에 발령이 났고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한 남매가 제게 찾아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며 거듭 사과를 하더군요. 전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도 신우와 함께 살던 집으로 돌려보냈고요. 지금은 속이 후련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자격지심에 쩔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허풍과 거짓말로 자신을 감추려고 했던 거겠죠. 왜 진작에 그런 사람인지 몰라봤던 건지 솔직히 지금도 생각하면 시간을 돌리고만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건 아닌데 라는 걸 알았을 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있었네요. 여러분도 용기가 없어서 이게 아닌데 싶은데도 끝맺지 못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결정을 내리고 저처럼 후련하고 개운하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